네, 안녕하십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시장과 함께 미래를 조망하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실장입니다. 2022년 두 번째 키스 팟캐스트에서는 현존선 온실가스 감축 규제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는 산업삼실 김정훈 수석 애널리스트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수석님,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운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 연구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운항 중인 선박, 즉 현존선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시행됩니다. 당사는 이번 규제가 해운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본 팟캐스트를 통해서 규제 시행으로 나타날 영향에 대한 저희의 시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내년 도입 예정인 현존선 온실가스 배출 감축 규제가 해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먼저 국제해사기구인 IMO가 2018년에 발표한 초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이 근본 현존성 규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MO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205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2008년 배출량 대비 최대 13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IMO는 초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세웠는데 전략의 목표는 두 가지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08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하고 평균 에너지 효율도 2008년 대비 70%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IMO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수준입니다. 현재 글로벌 선박의 평균 선령이 20년가량으로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을 70%나 개선시키기도 쉽지 않고 매년 늘어나는 해상 물동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선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총 배출량을 50%나 감축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운업계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현존선 온실가스 배출 감축 규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 건가요? 네, 현존선에 대한 규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존선 에너지 효율 지수, 줄여서 EEXI라고 하는데 에너지 효율을 운항 전에 엔진 출력이나 중량 등을 활용해서 사전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규제를 충족하는 경우 IEEC라는 증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2023년부터 IEEC를 선내에 비치해야만 운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탄소 집약도 지수, 줄여서 CII입니다. EEXI가 운항 전에 에너지 효율을 계산한 것이라면 CII는 운항 후에 운항 기록을 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계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운항 기록에 따라서 A등급부터 2등급까지 5단계의 등급을 부여받게 되는데 선박이 3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한 번 이상 2등급을 받으면 운항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EEXI와 CII 규제의 관리 감독은 IMO에 가입한 각국의 해양 감독기관이 담당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감독하게 됩니다. 네, 사전적, 사유적 규제가 모두 시행되게 되는군요. 만약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항이 제한되는 등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게 되는데, 국내 선사의 규제 충족 현황은 어떠한가요? 네, 규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국내 선사의 규제 충족 수준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왼쪽 그래프와 같이 EEXI 규제의 경우 72%가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오른쪽 CII 규제의 경우에도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D등급과 2등급 비중이 34%로 적지 않습니다. 규제 시행 직후부터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입니다. 선종별로 규제 충족 수준을 살펴볼 경우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운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D등급과 2등급을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차량 운반선이 89%로 가장 높고 가스 운반선은 12%로 가장 낮아서 선종관 최대 7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특히 2등급은 규제 시행 후 1년 만에 운항이 제한될 수 있는데 차량 운반선이 81%로 매우 높고 벌크선과 일반 화물선도 18%로 타 선종 대비 높습니다. 해당 선종 비중이 높은 선사는 규제 시행 직후부터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들이 생각보다 규모가 많네요. 그럼 EXI 및 CII 규제 시행으로 인해 해운 및 조선 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첫 번째로 친환경 신조선 발주가 확대되고 폐선 연령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규제 시행으로 선박의 수명 주기가 물리적인 선령이 아니라 규제 대응 비용 대비 효익 관점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인데요. 이전에는 선령이 30년가량 될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폐선이 결정됐다면 이제는 친환경 전환 비용과 수익 창출 능력을 비교해서 폐선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노후선은 친환경 전환 비용이 높은 만큼 수익성이 저조해서 폐선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고 선사는 운송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조 발주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신조 발주 관련해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점은 현 시점에도 선종별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이중연료 추진선은 화석 연료와 친환경 연료 모두 사용이 가능한 선박인데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탱커선과 컨테이너선의 이중연료 추진선 발주 비중은 30% 수준으로 높은 반면 건화물선은 8%로 낮습니다. 이는 그간 건화물선은 기술적 측면에서 타 선종 대비 단순한 선박으로 간주됐지만 이제 다른 선종과 동일한 효율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 기술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으로 기술 불확실성 때문에 선사들이 신조 발주를 꺼리는 영향입니다. 이에 드라이버크는 향후 기술 방향성이 명확해질 경우 발주가 몰리면서 신조 성과가 상승하거나 발주부터 인도받기까지의 시차가 장기화되는 등 영업적 재무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저속 운항 등으로 실질 선봉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대상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선사들이 즉각적으로 신조선을 투입하거나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 출력 제한이나 저속 운항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 효율적인 대응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래프와 같이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준까지 기간 출력을 제한할 경우 선종별로 최대 51%까지 출력을 제한시켜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선박이 1년 내내 최대 엔진 출력으로 운항하진 않기 때문에 실제 평균 속도 감소율이 엔진 출력 제한율에 정비례하진 않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규제 시행 후 선종별로 평균 선속이 최소 2%에서 최대 19%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속 운항으로 저하된 운송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규제 대응이 용이한 친환경 선박의 용선료는 상승하는 반면 운항 속도를 지속적으로 낮춰야 하는 저율 선박의 용선료는 하락하는 양극화가 예상됩니다. 현존성 규제는 자본시장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세이돈 프린시플은 글로벌 29개 은행이 가입하고 있는 협의체인데 가입 은행들의 선박 금융 규모가 220조 원에 달하고 전 세계 선박 금융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입은행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취급하고 있는 선박 금융 포트폴리오가 IMO에서 정한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란색 선이 규제 기준이고 금융기관이 대출해준 선박들의 에너지 효율 평균치가 점으로 표시되는데 시티은행의 경우 취급하는 선박 금융이 규제 기준에 미달하는 반면 크레딧 스위스는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티은행은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선사들에게 탄소 배출량을 축소시키도록 요구하거나 에너지 효율 낮은 선박에 대한 대출을 축소시킬 요인이 존재해야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선사들도 원활한 자본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언급한 영향 중에서 신조선 발주, 폐선, 저속 운항으로 인한 유효 선봉량 감소, 이것들 모두 수급상 공급 측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라 향후 선박의 수급 전망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규제 시행으로 수급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요인을 변수로 해서 시나리오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케이스 1은 클락슨에서 확인 가능한 신조선 인도 일정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고 케이스 2는 케이스 1 대비 규제 영향이 더욱 크게 발현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당사는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해서 세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현존성 규제가 공급 부담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중기적인 수급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그간 선사들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선봉량을 꾸준히 늘리면서 파란색 선인 수급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규제 시행으로 노선이 폐선되고 저속 운항으로 유효 선봉량이 감소하면서 수급 저하폭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규제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경우에도 폐선이나 저속 운항은 신조 발주 대비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고 비용도 저렴해서 선사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인 만큼 수급 개선폭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규제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공급 차질을 야기할 만큼 급격하게 선봉량이 감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존성 규제가 수급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업체별 영향은 상당 수준 상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현실전 선사들의 친환경 대응 수준이 다르고 선박 건조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해운업 특성상 친환경 전환 비용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선종별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드라이벌크는 컨테이너 대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 용선을 축소하는 등 영업 레버리지 관리가 필요하고 신조 투자 시점을 분산하는 것도 중요할 전망입니다. 반면 컨테이너는 21년부터 신조 발주가 본격화되고 있고 22년에도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시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지만 중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과는 별개로 해운사별 규제 영향은 상당히 상이할 것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업체별로 규제 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해운사별 규제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보유 선단의 CII 분포를 추정해 봤습니다. EEXI는 활용 가능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번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추정 결과는 왼쪽 그래프와 같이 나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업체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체적으로 D등급과 E등급 합산 비중은 업체 간 최대 2배가량 차이가 났고 A등급 비중은 최대 4배로 격차가 더욱 컸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평균 선령이 높은 선사가 CII 등급이 저조한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특히 2015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 비중이 높을수록 CII 분포가 저조했는데 최초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인 EEDI가 2015년부터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그래프는 직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CII 분포에 선박별 재화 중량 톤수를 추가로 고려한 그래프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선박 비중이 높더라도 해당 선박의 톤수가 낮으면 실질적으로 운송 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작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재화 중량 톤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업체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D등급과 E등급 합산 비중은 업체 간 최대 2배, A등급 비중은 최대 5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D등급과 E등급 비중이 높을수록 저속 운항이나 기간 출력 제한으로 운송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A등급 비중이 높을수록 규제 시행으로 인한 수급 개선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자기자본 대비 잠재적인 신조선 투자 부담입니다.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만큼 신조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했고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투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해 봤습니다. C등급에서 E등급까지의 선박이 교체된다고 가정할 경우 선사별로 0.8배에서 최대 4.6배까지 자기자본 대비 발주 부담이 상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재무 부담으로 적시에 신조 발주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운용선단이 축소돼서 영업기반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종합한 결과는 보시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가로축이 자기자본 대비 잠재적인 신조선 투자 부담인데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재무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로축은 영업적 영향인데 위쪽에 위치할수록 저속 운항으로 인한 운송 능력 감소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업체 간 비교를 위해서 2020년 말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했는데 21년 감사 보고서가 공시된 업체는 화살표로 자기자본 변화에 따른 재무부담 변동폭을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보시면 업체별 분포가 상당히 흩어져 있어서 선사별 규제 리스크 노출도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분석상으로는 3, 4분면에 위치한 HMM의 규제 대응력이 가장 우수하고 1, 4분면에 위치한 SK 해운의 규제 대응 부담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체별 분석 내용은 관련 스페셜 리포트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존선 온실가스 배출 규제 관련 주요 모니터링 요인을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규제 리스크 노출도가 해운사별로 상이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규제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사업 경쟁력이 차별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업체별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무 여력을 얼마나 확충해 놓는지, 그리고 선박 발주 실적과 계획 등을 통해서 사업 경쟁력이 유지되거나 개선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저속 운항에 따른 운송 능력 감소폭을 어떤 방안으로 관리해서 수익성을 유지할 계획인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훈 연구원과 함께 현존선 온실가스 감축 규제 시행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다음번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